행복 호르몬이라는 말 들으면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뼈를 사랑하는 김영진 9988 건강교실에서는 111번째 동영상의 주제를 행복 호르몬으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책을 참조했는데 특히 이러한 유명한 책들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책들은 국내에서 많이 번역됐죠. 그 번역된 책들, 그리고 수많은 논문을 참조해서 제작했습니다. 먼저 국내에 행복 호르몬이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하면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과 뇌과학 서적이 번역됐거든요. 네, 그 서적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전후에 TV 건강 프로그램 또는 신문, 잡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행복 호르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는 교육자료, 심리상담 콘텐츠에서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해서 대중적인 용어로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20년대에 들어와서 뇌 건강, 심리의 표현으로 이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죠. 자, 그렇습니다. 이 행복 호르몬은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 밑거름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이 행복 호르몬은 누구나 모두 알고 실생활에서 실천한다면 우리 가족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또는 단체에서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더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 엄청나게 기뻐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게 30세 전후의 사람들인데 이들도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50대에서 60대 초반 되겠네요. 그죠?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대 또는 80대로 보이죠. 이 노 부부도 역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이 여성처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많은 여성 역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여성 역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매우 즐거워하고 있죠.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체는 호르몬이 몇 종류나 될까요? 네, 100종류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 호르몬이 90종류 이상, 노력형 호르몬이 10종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 호르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 생체 리듬에 따라서 저절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코르티솔,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있죠. 이러한 호르몬들은 필요에 따라서 분비됐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근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있죠. 이 행복 호르몬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형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러면 노력형 호르몬이 10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행복 호르몬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 호르몬이 뼈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 호르몬 중에서도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리듬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시험에 합격했죠. 네, 그럴 때도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러면 도파민 호르몬이 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성취감에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을 때,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이나 칭찬받는 사람이나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특히요, 이 리듬에 맞춰서 뼈를 두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짬이 날 때마다 그 리듬에 맞춰서 뼈를 두드리시면 하루 종일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떤 주요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무슨 일이든 재미가 없고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의욕이 저하되고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우울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우울감, 무기력증이 생기죠. 또 집중이 안 돼서 생각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집중력 저하가 생기죠.
그다음에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 그다음에 화를 잘 내죠. 그다음에 동작이 느려지고 움직임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둔해지죠. 몸 움직임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 호르몬이 아주 극심하게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울감이 생기고 이어서 뭐죠? 우울증으로 발전하죠. 여기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이게 부녀간이지만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울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호르몬이 극심하게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파킨슨병에 걸리죠. 그리고 어린애들은 과잉 행동 발달 장애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도파민은 언제 많이 분비됩니까? 네, 리듬에 따라서 걸을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걷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걸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출 때, 그때도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리듬에 맞춰서 뼈를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손바닥으로 지금 무릎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게 하려면 이러한 상황을 자신이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행복 호르몬 두 번째 세로토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햇빛 쬐기,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로토닌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리듬 운동,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명상, 이를 할 때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규칙적으로 관리할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울감, 불안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수면 장애가 발생하죠. 다시 말하면 불면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달콤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식욕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편두통이 있죠. 또는 신경통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로토닌이 부족했을 때 주요 증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기분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항상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를 겪게 되고 불안과 스트레스, 그 다음에 기타 과민성에 시달리게 되죠. 자, 그러면 세로토닌 언제 많이 분비됩니까? 네, 일단 햇볕을 쬐야 됩니다. 햇볕을 쬐야만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또는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호르몬 엔도르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도르핀은 우리가 웃잖아요. 네, 크게 소리내서 웃죠. 그러면 즉각 이 호르몬, 엔도르핀 호르몬이 발생합니다. 근데 음악을 듣거나 유산소 운동을 하죠. 그럼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20분 내지 30분 후에 분비됩니다. 근데 큰 소리로 웃잖아요. 그러면 즉각 엔도르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웃거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고 운동할 때만 분비됩니다. 그러면 엔도르핀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진통제 역할의 엔도르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잘 냅니다. 그리고 평온한 정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엔도르핀은 이 활력과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쉽게 피로하죠. 그리고 엔도르핀이 부족하면 달콤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 변화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엔도르핀 부족의 주요 증상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생리통이 더 심해지고 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분이 저하돼서 우울감에 시달리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엔도르핀은 언제 많이 분비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소리내어 웃을 때 아주 즉각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자극, 햇빛을 쬐거나 또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리듬 운동에 맞춰서 열심히 운동할 때 이때도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행복 호르몬 네 번째 옥시토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은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만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스킨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있죠. 스킨십을 할 수 있고 또 남녀가 만나서 뭐죠? 포옹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녀를 먼저 포옹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뭔가 베풀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만 분비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시토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혼자 있을 때 불안하거나 애로움을 느끼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자꾸 줄어들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이 옥시토신이 부족하면 짜증, 과민 반응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부족해지고 깊은 잠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혈압이 또 상승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옥시토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주요 증상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합니다. 그리고 애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자, 그러면 옥시토신은 언제 많이 분비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깨어나 줄 때 양쪽 다 분비됩니다. 어머니도 분비되고 자녀도 분비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란티어 자원봉사죠. 자원봉사할 때요.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꼭 깨어나 줍니다. 그러면 양쪽 모두 다 뭐죠?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하는 남녀가 또는 부부가 서로 포옹을 하죠. 그럼 이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우리 반려동물, 개든 고양이든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킨십을 하죠. 그러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하등 동물은 사람과 달리 5분 이상 스킨십을 해야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조건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분비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양쪽 사람 모두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분 좋게 기부 활동하죠. 그럼 이때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든 칭찬받는 사람이든 양쪽 모두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경험담을 제가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여기 결혼 생활에서 조금 우울합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노력한 결과 밝아졌죠.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경험담을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있습니다.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웃음이 없었죠. 처음에는. 근데 자주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 주니까 이제 눈가에 웃음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는 공원에 나와서요. 공원에 나와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버지와 대화도 하죠. 이번에는 친구가 어디 볼일 보러 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친구의 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이와 같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사람의 어떻습니까? 모습이 바뀌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인체 호르몬은 몇 종류라고요? 100종류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자율적 호르몬이 90종류 이상,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만 나오는 호르몬이 10종류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노력을 해야만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행복 호르몬 4가지, 도파민은 리듬 운동을 할 때, 또 리듬에 맞춰서 뼈를 두드릴 때, 합격했을 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칭찬을 들을 때, 이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요, 햇볕을 열심히 쬐야 됩니다. 그리고 리듬 운동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해야 되죠. 이것은 자신을 규칙적으로 관리할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엔도르핀 호르몬은요, 웃습니다. 크게 웃습니다. 그러면 즉각 엔도르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을 하면 20-30분 후에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항상 웃거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할 때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옥시토신은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만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대화, 스킨십, 포옹, 그리고 남에게 뭔가 베풀 때 친절하게 대할 때만 분비됩니다. 이와 같이 행복 호르몬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할 때만이 분비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돼요?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요, 장에서 90%, 장이 튼튼해야 돼요. 뇌에서는 10% 정도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엔도르핀 역시 뇌에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도 역시 뇌에서 분비됩니다. 자, 그러면 행복 호르몬의 재료는 뭡니까? 물입니다. 이 벤맨 게리지 박사라는 분이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은 물과 소금만으로 환자를 치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읽어보게 되면 뇌 질환은 모두 물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뇌세포는요, 85%가 물입니다. 그래서 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물을, 몸에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행복 호르몬은요, 항우울제 겸 항암제입니다. 지금 우울하십니까? 암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하십니까?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 항암제, 천연 항우울제, 천연 수면제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재료인 몸에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건강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 줘야만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지 궁금하시죠? 301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팔꿈치, 어깨 두드리는 방법은 112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노인대학 학생들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 목록을 한꺼번에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다가요, 제 얼굴이 있죠. 이 저를 상징하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툭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동영상이 한꺼번에 이렇게 주르륵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새로운 동영상이 추가된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두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독을 꼭 눌러두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추가될 때마다 요 밑에 구독이라는 글자 있죠. 여기에 빨간 불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김영진 9988 건강교실은 노인대학 학생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만 입학이 가능한 노인대학 학생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은 것도 곧잘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렵게 설명해 드리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자주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요, 지나치게 자세한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동영상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상대해 줘야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지, 또 많이 분비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301번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팔꿈치, 어깨 두드리는 방법은 112번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뵙기로 하죠.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